한국경제교육원 소속 재무설계사 신병훈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례자의 실전 재무설계를 살펴볼 텐데요. 본 상담을 직접 진행하셨던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한국경제교육원에서 재무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강수현 수석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전 재무설계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요사이 개인 사업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인 사업자 비율이 증가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베이비 부머 세대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요? 네, 베이비 부머 세대는 전쟁이나 극심한 경제 침체 이후에 출산율이 급증하는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얘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베이비 부머 세대는 어느 나라나 속해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면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현재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세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30, 40대였던 1997년에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혹시 IMF 외환위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대두가 되었고 또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현상이 바로 조기퇴직인데요. 대부분 자녀에 대한 교육비가 아직 절실히 필요하게 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내몰리면서 소득에 대한 단절을 겪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부터 대졸자들의 취업률도 급격히 하락하게 되는데요. 젊은 사람들도 직장을 구하기 힘든 사회적 상황 속에서 40대 이상의 세대들이 재취업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힘들게 되겠죠. 이 때문에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퇴직금 등을 활용해서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처음 하시는 사업이시다 보니 부담이 커서 치킨집, 편의점, 카페 등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계형 창업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생계형 창업의 비율과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2017년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창업에서 생계형 창업의 비율이 63%에 달하고 있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이는 선진국인 독일의 생계형 창업 비율이 27%인 점을 감안해보면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창업을 할 때 퇴직금 등 보유 자산을 모두 쏟아붓거나 부족할 경우 대출까지 이용하게 되는데 원래 퇴직금 등을 활용해서 본인의 노후나 미래 자금의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산을 사업에 투자하다 보니 사업이 뜻한 바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본인의 노후도 불안해지고 심지어는 빚쟁이로 내몰리게 되는 현상까지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생계형 창업으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27세 여성분의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 이 여성분의 성이 남씨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남씨라고 자칭하도록 하겠고요. 남씨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조기퇴직하신 아버님과 1년 전부터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아버님이 사업자를 내시고 자녀분이 실제 운영을 하는 사례입니다. 아직까지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단골 손님이 하나, 둘 늘어나는 것에 위안을 삼고 계시는데요. 제 주변을 살펴보면 동업이나 가족 병행의 경우 수익의 분배, 즉 급여에 대한 다툼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씨는 어떤가요? 자, 우선 남씨의 경우 아버님 혼자 경영하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본인이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시고 아버지를 도와서 카페를 운영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본은 아버님이 되시고 운영은 남씨가 하는 가족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런 경우 두 분께 사업소득으로 인한 재무적 목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사업소득으로 아버님은 남씨의 결혼자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싶어 하셨고요. 이후에는 본인의 안정된 노후를 준비해 나가고 싶어 하시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남씨는 좀 더 다양했는데요. 꼭 하고 싶은 목표로 결혼자금도 마련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세계 여행도 꿈꾸고 계셨고 또 가장 우선적으로는 본인의 독립자금을 마련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독립자금으로는
보증금 3천만 원과 결혼자금 4천만 원, 그리고 세계여행자금으로 1천만 원 등 구체적인 목표 금액도 산정하고 계셨고요. 이를 모두 더해보면 목표 자금이 총 8천만 원이 됩니다. 자, 이는 단기간에 모을 수 있는 목돈은 아니죠. 처음 카페를 창업할 때 본인의 퇴직금과 그동안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아놓았던 자금도 모두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후 돈을 다시 모았다고 해도 바로 큰 돈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현재 카페의 순수익을 살펴보면 대략 400만 원이었고요. 이 중 남씨가 받는 급여는 고정급으로 200만 원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수익을 고려했을 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아무리 수익이라는 부분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께 혹은 아버님께 급여를 올려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었죠. 흔히 동업이나 가족 경영에서 이런 소득의 분배 문제로 인한 다툼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명확한 분배의 선을 정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사업의 확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